네. 자, 문제에서 서로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로소. 서로소는 이제 정의 그 자체가 뭐냐면, 최대 공약수. 공약수니까 당연히 두 수 이상이 되겠죠?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야.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서로 나눠 떨어지잖아. 서로. 두 수 자체가 서로 못 나눠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지금 다 된다는 거지, 그지? 당연히 얘도 소수. 얘도 소수가 돼도 소수하고 소수끼리도 어떻게 서로소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소수고 하나는 합성수가 돼도 서로소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합성수끼리도 어떻게 돼? 서로소 관계는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유념을 하시고, 소수하고 소수만 서로소가 된다고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야. 세 가지 경우 다 돼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자, 2하고 3 이것도 당연히 돼.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4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니? 합성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7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로 못 나눠 떨어지는 최대공약수 1이야. 최대공약수 1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4로 7을 못 나눠 떨어지고 7도 4로 못 나눠 떨어지는 거야. 서로 못 나눠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마찬가지. 합성수. 이게 8이라고 하는 합성수하고 9라고 하는 합성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서로서 관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의 그 자체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 요게 정의 자체로 푸는 거야. 정의 자체로. 최대공약수가 1인 경우. 최대공약수가 1인 경우. 자,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지. 그럼 2로 한번 나눠 떨어지네? 그럼 최대공약수가 1은 아니잖아.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 이 3의 배수잖아. 3단. 둘 다 3단이 들어갔으니까 3으로 한번 나눠 떨어지죠. 그럼 1은 아니지. 최대공약수가.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5단에 들어갈지 5단에. 5로 한번 동시에 나눠 떨어지죠. 그럼 1은 아니잖아.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요 친구. 둘 다 3단이지. 3단. 3으로 한번 나눠 떨어지네?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자, 7하고 17은 어떻게 해? 서로 못 나눠 떨어뜨려. 서로 못 나눠 떨어뜨리고 최대공약수가 어떻게 되는가? 1인가? 1. 요런 관계를 뭐라고 하는가? 요런 관계를 서로서인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최대 공약수. 약수라는 건 나눠 떨어뜨린 건데 공약수라는 건 동시에 나눠 떨어뜨린 거죠. 동시에 나눠 떨어뜨리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수를 한번 비교해보면 세수를 지금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있고 세 번째 이렇게 있죠. 그럼 2가 봐봐요. 2가 지금 3번 연달아 곱해져 있는 거고 한 번 곱해져 있는 거고 두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2를 최대 어떻게 돼? 한 번까지는 2를 한 번까지는 다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3이 지금 동시에 어떻게 돼? 3번 연달아 곱해져 있고 여기는 4번 곱해져 있고 여기는 2번 곱해져 있으니까 3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몇 번까지? 2번까지는 동시에 다 나눠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얘는 3개 갖고 있고 4개 갖고 있고 2개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얘는 7이 있지만 여기 양옆에 여기는 7이 없지. 그 다음에 얘는 5가 있지만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는 5가 없는 거잖아? 그럼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는 없어? 얘만 나눠 떨어뜨리는 거야, 얘만. 없는데 어떻게 나눠 떨어뜨려? 못해. 그 중에 숫자가 제일 큰 거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셔갖고 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문제에서 공약수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 항상 최대 공약수를 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뭐가 되는가? 모든 공약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공약수. 두 개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두 수를 살펴보니까 똑같이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죠. 그럼 얘도 2가 두 개 있고 2가 두 번 연달아 곱해져 있는 거니까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돼? 최대 두 번까지는 나눠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두 번까지는 나눠 떨어뜨릴 수 있다. 자, 여기는 3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3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동시에 나눠 떨어뜨리진 못하죠. 그러니까 공약수는 될 수가 없어요. 자, 5는 어떻게 해? 여기 한 번 곱해져 있고 여기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최대 어떻게 된가? 한 번까지는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약수가 된 거잖아. 그럼 지수랑 비교하는 거야, 지수. 지수를 비교했는데 지수가 작거나 같은 거 개념 공부 시간에 우리 많이 했었죠, 그죠? 작거나 같은 건 어떻게 돼? 약수가 되죠. 나눠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되는 거야. 5는 없어도 돼. 5는 없어도 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2는 없어도 돼. 5가 있으니까 되는 거야. 2 한 번, 5 한 번이니까 되는 거죠. 5번은 2 두 번, 5 한 번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지. 같은 것까지 되는 거야. 1하고 자기 자신은 무조건 공약수에 포함되는 거니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3 때문에 안 되지, 그지? 4 같은 경우에는 3 때문에 안 된다. 요거는 나눠 떨어지는데 3은 지금 여기 없잖아. 못 나눠. 그래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이 개념 시간에 이제 뭘 공부했었냐면 맨 처음에 크게 보면 이제 약수하고 배수의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이 각각을 다 뭘로 확장시키셨냐면 약수는
이 떨어뜨리는 대상, 나눠 떨어뜨리는 대상이 여러 개다. 두 개 혹은 세 개 이렇게 되면 이거를 공약수 개념으로 확장하셨고, 얘도 마찬가지 공배수 개념으로 확장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된 건데, 생각의 흐름까지 여기까지만 끌고 오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크게 문제를 볼 때 나눠주는 문제인지 곱해서 만드는 문제인지를 구분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나눠주는 문제라 그러면 이게 약수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나눠야 되는 대상이 공책, 연필, 지우개 세 개야, 세 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야. 두 개 이상이라고, 두 개 이상. 여러 개란 말이야. 이 여러 개라고 하면 공약수 문제인 거지, 공약수 문제. 공약수 문제. 그런데 최대 공약수 문제도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거지만 공약수 문제도 결국에는 계산하실 때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는 거야. 왜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모든 공약수가 되기 때문이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모든 공약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떻게? 최대 공약수 문제나 공약수 문제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실 거라고. 그럼 생각의 흐름이 여기까지만 오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럼 뭐 더 알아야 되냐? 더 할 것도 없어. 이게 다야, 이게 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게 크게 보면 약수 문제인지 배수 문제인지를 구분하신 다음에 변수가 두 개나 세 개가 돼 있으면 공약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하나 있으면 약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어떠세요? 몇 명한테 나눠주냐 이렇게 보죠. 나눠주는 거니까 약수 개념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이라는 단서를 붙여갖고 최대 공약수 문제임을 명시하셨겠지만,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생각의 흐름이 공약수 문제라는 것까지만 파악하시면 크게 지장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걸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은 니은자 풀이가 있죠. 12가 있고 60이 있고 72가 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니은자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야. 요거 하고 이제 소인수 분해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둘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맞는 거 방법 찾아서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2로 나눠도 괜찮지만 뭐 4가 눈에 보이니까 4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3번 들어가고 여기는 15번.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번 18번이 되겠죠. 한 번 8번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으로 동시에 또 나눠 떨어뜨리게 되는 거니까 3으로 나눠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는 한 번, 여기는 5번, 여기는 어떻게 된가? 여기는 6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대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면 최대 얘랑 얘를 지금 곱하는 거니까 12명한테까지 어떻게 된가?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숫자의 의미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이 나누는 게 대상이 누구였어? 공책이지, 공책. 공책인데 12명한테 오네요. 공책을 한 권씩 나눠주는 거야. 12명한테 한 권씩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연필을 어떻게 해? 연필을 5자루씩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 지우개를 어떻게 해? 6개씩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문제에서는 얘만 물어봤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 자, 12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있어? 4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0이라고 하는 건 4 곱하기 15 이렇게 돼 있죠.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 이렇게 된 거고, 3 곱하기 5로 표시하시죠, 여러분이. 15라는 건 3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72라고 하는 거는 8, 9, 72 이렇게 되죠. 8, 9, 72. 8이라고 하는 건 2의 세제곱, 9라고 하는 건 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되냐면 겹치는 소인수야. 다 2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동시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얘는 2가 2번 곱해져 있고 이거 2번 곱해져 있고 이건 3번까지 곱해져 있죠. 그러면 동시에 나눠 떨어뜨린다고 하면 최대 몇 번까지? 2번까지는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유로 어떻게 되세요? 전부 다 어떻게 돼? 3 곱해져 있고 3 곱해져 있고 3 곱해져 있죠, 그죠? 그럼 3이 한 번, 3이 한 번, 3이 두 번 나눠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거니까 동시에 나눠 떨어뜨리려고 하면 3이 어떻게 최대 한 번까지는 나눠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게 12가 나오니까 12명한테까지는 어떻게인가? 나눠줄 수 있는 거야. 나눠줄 수 있는 거야. 답이 12개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각각을 볼 때 공책을 몇 권 나눠주며, 연필을 몇 권 나눠주며, 지우개를 몇 권 나눠줄까? 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최대 공약수 얘를 나눠 떨어뜨리는 거잖아. 나눠 떨어뜨리는 게 어떻게 해? 이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건, 지수가. 여기도 2개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나눠 떨어뜨리네? 그럼 안 남지. 3이 하나 있는데 3을 나눠 떨어뜨리면 돼. 안 남지. 안 남는다는 건 어떻게 돼?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완벽하게.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공책이 어떻게인가? 한 권 나눠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했어요? 요건 2가 2개 있는데 2가 2개 다 나눠 떨어지고, 3이 하나 있는데 3이 다 나눠 떨어지고 나면 5만 남죠. 5가 남는 게 어떻게 해? 연필은 어떻게 해? 5자루를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이 지금 3개 있는데 2번 나눠 떨어뜨리고 몇 개가 남아요? 2가 하나 남아. 그 다음에 3이 지금 2개 있는데 어떻게? 한 번 나눠 떨어지고 하나가 남죠. 그러면 이때 생기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6이잖아. 6. 나눠 떨어뜨리고 지금 현재 6이야. 6. 그러면 지우개는 몇 개씩 나눠주면 된다는가? 6개씩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최종적인 답은 얘가 아니야. 요게 아니고 12가 된다. 12가. 네. 자,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실 때 우리가 개념 시간에 약수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배수의 개념을 배우셨잖아. 그 다음에 그대로 얘를 어떻게 돼? 공약수, 그 다음에 공배수 개념으로 확장시켰다고. 그리고 나서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봐봐. 어차피 최대 공약수 문제도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지만 공약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모든 공약수가 되는 거니까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돼? 크게 보면 약수 문제인지 배수 문제인지. 만약에 약수 문제라 그러면 약수 그 자체 문제인지 아니면 공약수 문제인지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케이스가 4개밖에 없어요. 약수 문제냐 배수 문제냐. 그러면 약수 문제라 그러면 약수 문제냐 공약수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배수 문제냐 이제 공배수 문제냐. 크게 보면 어떤가? 4가지 문제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약수 문제인지 배수 문제인지 봐야 되잖아. 문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해? 빈틈없이라고 돼 있죠. 빈틈없이. 이 빈틈없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딱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남아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야. 딱 맞아야 돼. 딱 맞아야 돼. 딱 맞는다는 얘기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나눴을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나눴을 때 18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이게 동시에 나눠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건 예시야.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그래서 12하고 요 18 요거에 뭐가 되는가? 요거에 공약수. 공약수 중에서도 어떻게? 가장 긴 변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 이렇게 된 거야. 최대 공약수. 그래서 여기에 지금 6cm 이렇게 된 거야. 여기도 6cm. 6으로 어떻게 돼? 나눠지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6cm, 6cm, 6cm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18을 동시에 나눠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12하고 18을 동시에 나눠 떨어뜨린 거야. 나눠 떨어뜨린 것 중에서 보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 한 변의 길이를 가장 크게 하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로가 지금 현재 160이야. 가로가 지금 160이고 그 다음에 세로가 지금 280이에요. 그러면 얘도 나눠 떨어뜨리면서 얘도 동시에 나눠 떨어뜨려야 빈틈없이 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문제가 되는가? 약수 문제가 되는 거야. 약수 문제. 근데 나눠야 되는 대상이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네. 그럼 2개지. 2개. 하나가 아니야.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면 공약수 이렇게 공약수. 공약수 문제인지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어떻게 했나? 최대 공약수를 여러분이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공이 지금 다 달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때? 10으로 나누면 떨어지죠. 여기까지는 뭐 생각의 흐름이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4로 한 번 더 나눠 떨어뜨리게 되면 요건 4가 되는 거고 요건 7이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나눠 떨어뜨리는 게 없죠. 얘하고 얘가 지금 서로 소니까.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얼마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40의 약수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크기인데 빈틈없이 가능한 한 큰 타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최대로 가져가시면 되겠네.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40이야 40. 얘도 40, 얘도 40 이렇게 된 거야. 뭐 여기까지 뭐 지장이 없지,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160을 만드는 거니까 가로는 지금 이런 게 몇 개 붙어 있는가? 4개가 붙어 있는 4개. 이런 걸 갖다 연달아서 쭉 4개를 갖다 붙이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 160 이렇게 160.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어떻게? 7개를 갖다 쭉 이어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280 이렇게 되겠죠. 280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가로 1번에 자,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요건 얼마가 되는가? 40cm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필요한 타일의 개수 이렇게 된 거니까 필요한 타일의 개수 이렇게 된 거니까 잘 봐봐요. 자, 40을 가지고 160을 붙이려고 하면 몇 개가 필요한가? 몇 개가? 4개가 필요한 거지, 4개. 그럼 가로에 이게 몇 개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해서 4개가 쭉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로는 지금 몇 개가 지금 깔리는가? 40을 가지고 280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나누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쭉 나눠져 갖고 7개가 있죠. 그럼 4개씩 7줄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가? 4개씩 7줄 이렇게 해서 총 28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어차피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최대 공약수가 되는 방법인 건데 뒤에 보면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숫자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 크로스가 되는 건 개념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어요. 하여튼 요거 곱하게 되면 28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문장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냐면 개념 시간에 공부했던 바대로
약수인지 배수인지를 먼저 구분하시는 거예요. 약수. 약수 개념을 묻는 건지 배수 개념을 묻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약수 문제를 공약수로, 그 다음에 배수 문제를 공배수로 어떻게 돼? 개념을 확장시키죠. 자, 물론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까지 오는 거지만 개념을 여기까지만 확장시키면 돼요. 그럼 크게 보면 나눠주는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약수 문제 이렇게 된 거고, 곱해서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배수 문제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간격이 지금 이만큼 있으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요. 그러면 간격이 이제 세 간격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나무를 어떻게 해인가? 네 개를 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격을 나눈다는 얘기는 일정한 간격을 심는다는 얘기, 간격을 나눈다는 얘기지. 이게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가로가 지금 120cm 있다 그러면 120cm를 어떻게 해? 일정하게 나눈다는 거야. 일정하게 나눈다. 일정하게 나눈다. 그럼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약수 문제가 되는 건데, 변수가 지금 어떻게 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이면 뭐가 된가? 공약수 이렇게. 공약수. 물론 공약수 문제는 공약수 문제도 있지만 최대 공약수 문제도 있죠. 근데 공약수도 어떻게 돼?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모든 공약수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공약수 문제에도 최대 공약수 이용할 거고, 최대 공약수 문제도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생각의 흐름을 만드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같은 문제는 어떻게 돼? 나눠주니까 약수, 그 다음에 가로도 나눠야 되고 세로도 나눠야 되는 거니까 공약수 이렇게 되죠. 끝났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할 거야 여러분은 이제. 자, 120 이렇게 했어요. 120. 그 다음에 160 이렇게 했어요. 자, 최대 공약수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뒤에 공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일단 10으로 나누면 12, 16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4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4로 나누시게 되면 여기는 3,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여기는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지금 간격이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최대 공약수 문제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 그 간격은 얼마가 되는가? 40이 되도록 하는 거야. 40. 나무하고 나무 사이의 간격이 얼마가 되면 되는가? 이게 40이 되는 거야. 40. 그럼 40이 되게 세팅을 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번까지 들어가냐 그러면 이 나와 있는 이 3 있잖아. 3이 개수가 아니야. 나무 수가 아니고 간격이라고. 간격수. 그럼 간격을 몇 개를 가져가야 돼? 요렇게 40, 요렇게 다시 40, 요렇게 다시 40 해서 총 얘가 얼마가 되는가? 120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간격이 지금 어떻게 돼? 간격이 세 간격이 된다는 얘기는 나무는 몇 개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야? 4그루를 심어야 돼. 4그루.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그 이제 요리할 때 보면 뭐 호박이나 오이나 이런 걸 썰잖아. 한 번 썰면 몇 개가 돼? 2개가 되지. 2번 썰면은 3개가 되잖아. 한 번 더 썰었어. 3번 썰었어. 그러면 4개가 되는 것처럼 간격이 지금 어떻게 돼? 간격이 세 간격이 되려면 나무는 4개를 심어 놔야 돼. 4개. 4그루를 심어 놔야 사이사이가 간격이 되는 거니까 세 간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0. 160은 어떻게 돼? 이 지금 4잖아, 4. 이때 4라고 하는 건 간격수야, 간격수. 마찬가지로 여기도 간격을 몇 개를 가져가야 되는가? 4개를 가져가야 돼. 그럼 간격이 지금 4개가 나오려고 그러면 나무는 지금 몇 개를 심어 놔야 되는가? 나무는 5개를 심어야 돼, 5개. 그럼 여기 5개가 이렇게 깔리죠. 5그루가 이렇게 깔린다. 5그루가 깔린다. 그럼 반대편에도 어떻게 돼? 얘까지 포함해서 5그루가 이렇게 깔리겠죠. 하나, 둘, 셋, 넷, 5그루 이렇게 깔릴 거고, 얘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밑에도 4개가 깔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네 귀퉁이는 어떻게 돼? 가로하고 세로를 살 때 어떻게? 각각 한 번씩 이렇게 중복되지, 그지? 중복되는 건 같이 세면 안 돼. 빼고 세야 돼, 빼고.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5개 있겠잖아, 여기 5개. 여기 지금 5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양쪽 끝에 뺐으니까 어때요?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남죠. 2개. 그럼 전체적으로 심어야 되는 그루수는 어떻게 돼? 14그루를 심으셔야겠죠? 객관식이니까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자, 최대 공약수까지 하고 일단 한번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